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이준석입니다. 저는 지금 심전도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이이지의 파워를 예측할 수 있을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전도만으로 이 브레인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서 이이지와 ECG와의 연결성,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 두 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Relationship between pistol players, psychophysiological states and shot performance, activation effect of age and HRV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격 선수가 사격을 준비할 때의 뇌파 및 심전도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본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조금 생소한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5이지만 스포츠 사이언스 분야에서 Q1 88%에 랭크된 상당히 좀 높은 임팩트의 저널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은 선수들이 좋은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조준 시간 동안 집중력과 같은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격 과정에서 선수들의 인지적 자원 배분 수준을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격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EG는 이 뇌의 인지 활동을 직접 반영하는 동시에 사격 과정에서 선수의 인지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활성화 상태는 운동선수의 경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격 선수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왼쪽 템포럴의 알파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이 오른쪽 템포럴의 알파 파워는 변하지 않으며 이 프론탈 세타 파워와 이 모토콜텍스의 SMR 파 역시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 ECG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사격 과정에서 선수의 인지 자원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궁 선수가 화살을 놓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HRV 역시도 좀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HRV의 경우에는 이 최소 5분의 측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사격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유효한 값을 얻을 수 없다고 간주되어 RR 인터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좀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EEG, ECG 모두 사격 성능과 관련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모두 EEG와 ECG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EEG와 ECG 및 사격 능력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작업에서 HRV의 증가는 EEG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인지능력, HRV 및 프리프론탈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브레인 하트 인터랙션, 즉 이 뇌 심장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격 선수의 사격 전 뇌 심장 변화와 사격 능력 간의 관계를 좀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17명의 청소년 사격 선수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 평균 16.534세로 중3에서 고1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성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EEG 데이터의 경우에는 8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주로 전두엽, 센트럴, 템포럴 부근에서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CG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한 위치에서 측정을 하였는데 라이트 미드 클라비큘러 라인이랑 레프트 엔터리얼 엑실레리 라인에서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해당 부분이 저도 좀 생소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미드 클라비큘러의 경우에는 이 V4에 해당하는 위치이고 이 안테리얼 엑실레리 같은 경우에는 이 V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V4, V5는 이 ECG를 측정하는 이 12리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렇게 두 개의 리드에서 측정한 레퍼런스는 이제 따로 언급되진 않았는데 좀 찾아보았을 때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해서 ECG를 측정하는 논문은 보지는 못하였는데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리드에서 측정한 이 신호 예시 아마 이 논문에 언급된 피규어 결과인 그림인데 이 ECG 신호를 보았을 때 좀 신호가 깔끔하게 측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사격 선수가 이제 사격을 할 때 좀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두 개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먼저 5분 동안 눈을 감고 앉아있는 이 베이스라인을 측정하고 이후 5분 동안 사격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사격을 수행하기 전에는 5발 정도 연습 사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5분 동안 사격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자세하게 되지 않아서 좀 추측을 하는데 5분 동안 사격을 수행하였고 이 40회의 유효 슈팅을 진행할 때까지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각 타임 사이에는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5분 이내에 사격을 수행을 하고 사격을 하면은 1분 쉬었다가 다시 5분 이내에 사격 이런 식으로 40회를 진행하였거나 아니면은 뭐 5분 동안 좀 정해진 5발 혹은 10발의 사격을 진행하고 또 1분 쉬었다가 또 5분 동안 뭐 5발의 사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세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40회 사격을 진행하였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좀 정확한 언급은 없어서 좀 추측에 불과하고요. 이때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5분의 데이터를 평균한 것이 아니라 사격 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해폭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EG 데이터의 경우에는 5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0.1에서 3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한 뒤 에폭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에폭을 진행하였으며 이 8초 데이터를 에폭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오른쪽과 같이 이 커렉션 베이스라인인 -8에서 -6초 그 다음에 이 타임 윈도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6에서 -4, -4에서 -2, -2에서 -0 이런 식으로 2초 간격으로 세그먼트 하였다고 합니다. 에폭 이후에도 에폭 이후에도 이 100마이크로볼트를 기준으로 스레숄딩을 진행하여 노이즈 에폭을 제거를 하였고 이후 ICA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스레숄딩을 진행한 뒤에 ICA를 진행하는 순서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알파, 세타, SMR 이렇게 세 가지 대역에서 주파수 파워를 도출을 하였고요.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해서 12에서 15Hz에 해당하는 이 주파수 파워를 의미합니다. ECG 데이터의 경우에는 4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0.5에서 4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EEG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을 0초로 기준으로 해서 이 8초 데이터를 에폭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각 세그먼트별로 이 RR 인터벌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동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사격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격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역 자체가 0에서 10.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가운데 점이 10.9점이고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며 양군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뭐 19, 8 이런 식으로 좀 디스크리트하게 점수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점수를 측정하며 아무래도 아마도 이 소수점 단위로 좀 점수가 측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수들의 점수가 사격을 하였을 때 점수가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successful 즉 이 성공 시행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였고 1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 failure 실패 시행이라고 구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 자세한 언급은 없었고 기준도 따로 이제 언급은 없었으나 이 성공 시와 실패 시의 이 EEG, ECG 데이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피험자별로 successful, failure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피험자가 40회 사격을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한 피험자 내에서도 뭐 successful이 20회, failure가 20회 이런 식으로 피험자 내에서 트라이얼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데이터 분석 결과 successful은 평균 10.26의 점수를 failure는 평균 8.88의 점수이며 성공 시 이 사격 점수가 실패 시 사격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EG 결과인데 먼저 사격 전 알파 파워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며 이 사격 성능에 따라 좀 구분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얀색은 이 failure, 검은색은 successful을 나타내고 해당 결과에서는 이 T7과 T8 즉 이 양쪽 템포럴 채널의 결과만 언급하였는데 아마 인트로에서 살짝 언급하였는데 이 선행연구에서 사격 준비를 할 때 좌측 템포럴에서는 알파 파워가 증가하고 우측 템포럴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좀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두 채널만 분석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좀 전에 -8에서 -6초 구간을 커렉션 베이스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렉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 일종의 ERD, ERS 즉 이 커렉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 변화한 EEG의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좌측 템포럴 T7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이 되었고 우측 T8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T7에서 이 알파 파워는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공 시에 석세스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이 석세스풀 결과에서 이 타임 3 대비해서 타임 1에서 유의미하게 알파 파워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뇌의 경제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격과 관련이 없는 신경활동의 억제, 즉 이 효율적인 뇌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타임 3에서 이 페일루어 조건의 알파 파워가 석세스풀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실패 시보다 성공 시 더 큰 알파 파워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실 타임 3에서는 물론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과 조금 시간적인 텀이 있지만 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석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세타와 SMR 결과입니다. 세타의 경우에는 F 채널에서 프론탈 채널에서만 이제 결과를 언급을 하였고 이 역시 이제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프론탈 채널에만 이제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FZ 채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패하였을 때 이 타임 3 하얀색인 이 타임 3 대비해서 이제 타임 2에서 유의미한 세타 파워의 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타임 1에서는 이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성공하였을 때는 이 타임 3 대비 타임 1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FZ의 세타 파워는 지속적인 주의력과 관련이 있으며 세타 파워의 증가는 주의력 유지 및 효율적인 주의 할당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성공을 하였을 때는 이 석세스풀 같은 경우에는 세타 파워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여 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인 이 타임 1에서 가장 높은 세타 파워를 보였으나 실패하였을 때는 세타 파워가 이 타임 2에서 증가를 하였다가 타임 3에서는 오히려 좀 감소를 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이 이제 좀 아무래도 지속적인 주의력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좀 감소를 한 였기 때문에 이 성능이 좀 낮은 페일루어이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SMR파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선행연구에서 이 실패할 때, 즉 페일루어에서 이 C4의 SMR파가 성공 대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아무래도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16세의 좀 어린 청소년들 선수이기 때문에 사격 선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선수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프로 레벨 대비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이 SMR파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심전도 분석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할트레이트, 심박수와 RR 인터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할트레이트와 R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지표이고 실제 통계차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좀 반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해석적인 관점 때문에 좀 두 가지 결과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 RR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당연하게도 이 심박수는 좀 줄어들고 RR 인터벌이 짧아질수록 심박수는 증가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성공하였을 때 이 석세스풀에서 이제 심박수의 경우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이 올 때 이 좀 유의미하게 할트레이트 심박수가 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패하였을 때는 흰색 간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며 예를 들어 이 선행연구에서 다트를 던질 때 집중하기 위해 심박수가 점차 좀 안정상태로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이제 주의를 집중할수록 좀 심박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R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이 PNS 즉 부교감 신경과 연결하여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RR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천천히 뛸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이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기에 사격 성능 향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따로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부교감 신경의 경우 심박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5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해당 결과는 사실 2초의 심박 RR 인터벌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좀 짧은 시간을 고려해서 HRV 지표를 본 건 아니고 R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연구에서 10초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지표 역시 사용이 좀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에 이렇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부교감 신경까지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부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결과는 제가 본 논문을 골랐던 가장 큰 이유인 EEG, ECG, 그리고 이 슈팅 퍼포먼스, 즉 사격 성능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successful, 즉 성공시 결과,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failure, 즉 실패시 결과이며 이 두 결과 모두 time 1, 즉 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마이너스 2에서 0초 구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 EEG의 경우에는 T7, T8, O1, O2는 알파 파워, F3, F4, FZ는 세타 파워, C3, C4, CZ는 SMR 파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성공시 결과를 보시면은 좀 유의미한 EEG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좀 다수 존재를 하였으며 특히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T7, T8, FZ, CZ와 이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자들은 이 뇌심장 시스템이 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이 T7과 FZ 간의 이제 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두 지표 모두 이 심박수와는 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사격과 관련이 없는 신경 활동을 억제하고 주의 전환을 통해 이 슈팅 성능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결과들은 모두 이 사격 성능과도 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이 슈팅 성능 향상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T7과 이 FZ 간에는 오히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심박수와는 오히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해당 결과에 대해 사격 시 사격과 관련이 없는 신경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방해를 받았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처리와 주의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사격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뇌파가 활성화됨에 따라 심박수도 동시에 감소를 해야 유의미한 사격 성능 향상을 도출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실패 시에는 좀 심박수의 감소까지는 유발하지 못하여서 사격 성능이 좀 낮아 실패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우선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프로 운동선수에는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 따른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전도 분석의 경우 사격 특성상 긴 시간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워 HRV 분석이 어려웠는데 이에 대해 더 발전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향후 연구에서 뉴로 피드백 훈련 등을 통해 사격 선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전문 논문이다 보니 분석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EEG 분석에서 스레숄딩을 진행하고 ICA를 수행하거나 ECG 분석에서 2초의 심박수를 도출하였는데 사실 2초 동안 분석을 하면은 R피크가 많아야 3번이고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는데 R피크가 한 번이면은 RR 인터벌은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제외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보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좀 궁금을 하였고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누지 않고 사격 전 0에서 마이너스 5초 혹은 0에서 마이너스 10초 구간을 그냥 통으로 에폭하여서 분석을 하면은 어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디스커션이 꽤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뇌파 혹은 심박수 조절을 통해 운동 능력을 특히 이 단기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격과 같은 종목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바이너럴 비트와 같은 음원 자극을 통해 심박수, 더 나아가 뇌파를 함께 모듈레이션 할 수 있으면 이런 스포츠 분야에도 좀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The Relationship Between Alpha Power and Heart Rate Variability Commonly Seen in Various Mental Stat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플러스1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역시 다양한 멘탈 스테이트에서 EEG와 HRV의 관계성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EG 알파 파워는 시상 피질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지각, 인지, 주의력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완 또는 졸음과 같은 이 멘탈 스테이트는 알파 파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 HRV에 관한 설명을 하며 HRV의 주파수 특징은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HRV의 지표 중 하나인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감 신경과
미주신경의 반응을 모두 반영하고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선행연구에선 HRV가 정서적 각성과 관련이 있으며 각성, 즉 어라우젤과 관련이 있으며 흥분된 음악은 로우 프리퀀시를 증가시키고 편안한 음악은 이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등 HRV는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EEG 알파파워와 HRV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가 되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파워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알파파워와 심박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멘탈 스테이트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뇌 심장 상호작용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 정서적 음악을 듣는 도중 EEG와 심박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에서 23세의 건강한 남성 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음악 자극은 이 3분짜리 12개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로우젤 베일런스 4분면을 기반으로 좀 골고루 분포하도록 12개의 음악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음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12개의 음악은 모두 선행연구, 감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좀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음악에 대해서 좀 뒤에 결과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논문에서는 이 4분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12개의 음악을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뒤에 어로우젤 및 베일런스 수준을 평가한 이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 결과를 보면은 모든 노래의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좀 뉴트럴한 노래 12곡 혹은 이 좀 약한 감정을 좀 나타내는 이 약한 감정을 나타내는 노래 12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험의 경우에는 먼저 3분 동안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세션을 진행한 뒤 이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 피로도와 졸음 정도를 설문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좀 문항을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3분 동안 눈을 감고 음악을 청취하는 앞선 12개의 음악을 청취하는 세션을 진행하였고 이후 이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을 통해서 이 해당 음악에 대한 어로우젤 베일런스 이 점수를 레이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또 3분의 이 휴식 상태, 눈을 감고 휴식 상태를 진행을 하였고 동일하게 또 졸음 및 피로도 점수에 대해 레이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EEG 및 ECG 분석입니다. EEG 데이터의 경우에는 8개의 건식 전극으로부터 측정되었으며 2에서 40Hz 밴드패스 필터링, 리레퍼런싱을 적용한 뒤 오버랩 없이 2초 간격으로 세그먼트하였습니다. 이후 150마이크로볼트를 기준으로 스레시홀딩하여 노이즈 폭을 제거한 뒤에 이 FFT 기반으로 알파1과 알파2의 주파수 파워를 도출하였습니다. ECG 데이터의 경우에는 RP클을 디텍션한 뒤에 HRV를 도출하였습니다. HRV의 경우에는 이 정교화된 Normalized LF와 Normalized HF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토탈 파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Very Low Frequency라고 알려진 VLF, 그 다음 Low Frequency, 하이 프리퀀시 이 세 가지 대역을 모두 포함한 주파수 파워를 의미하며 여기서 이 VLF 즉 베리 로우 프리퀀시를 뺀 값을 이 LF에서 좀 나눠줌으로써 계산이 되고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단순하게 LF를 LF와 HF의 합으로 나눠준 D 100을 곱하는 식으로 이제 좀 계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교화된 Normalized LF와 Normalized HF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헌들에서 좀 사용이 되는데 이는 피험자 간의 이 HRV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로도와 졸음 정도에 대한 설명들과 음악 제시 전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EG 결과이고 이 왼쪽은 음악을 듣기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 결과, 오른쪽은 음악을 듣는 도중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결과는 이 두 알파 대역별 박스 플롯 결과이며 음악을 듣기 전, 음악을 듣기 후, 이 전후의 유의미한 뇌파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HRV 결과 역시 따로 그래프나 그림으로는 표현 안 돼 있었는데 LF와 HF, Normalized LF와 Normalized HF 모두 음악을 듣기 전 대비 음악을 들은 후에 이 포스트에서 좀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한 좀 별다른 해석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음악에 노출되었을 때 이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 점수, 즉 어로우젤과 베일런스 점수, 그리고 Normalized HF, 그리고 알파1과 알파2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서 메소드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노래마다 점수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의 경우
좀 거의 대다수의 논문에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논문에서 1에서 9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좀 대부분이 이 1에서 9의 중앙값이 한 4.5 정도로, 한 3.7에서 뭐 3.6에서 한 4.9 정도로 이 좀 뉴트럴한 혹은 매우 약한 어로우젤 베일런스 성향을 띠는 음악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음악 간에 이제 좀 유의미한 어로우젤 베일런스 차이는 없었으며, 이 HF 알파1, 알파2 역시 음악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 결과는 이 레스팅 스테이트 결과이고, 이 해당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듣기 전후에 디퍼런스 값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알파1, 알파2, 퍼티그, 슬립니스, 노멀라이즈드 HF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앞선 결과에서도 그렇고 본 결과에서도 그렇고 HRV 결과는 이 HF, 즉 노멀라이즈드 HF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 이 추측컨대 LF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혹은 또 미주신경 활동을 복합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HF 지표가 이제 통상적으로 좀 부교감신경 활동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HF만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알파1과 알파2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찌 보면 사실 이제 거의 좀 유사한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이 알파2와 슬립니스, 졸음 간의 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알파가 증가할수록 졸음이 감소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청취 도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해당 결과에서 알파1과 알파2에서 역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지표 간에는 좀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코릴레이션 분석 결과는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은 그래피컬 모델링이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분석의 경우 저자들은 이 앞선 단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은 좀 다른 변수의 간접적인 효과가 고려되지 않아 다른 변수에 의해 교란된 가짜 상관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상호작용을 식별하기 위한 부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각 지표, HF나 알파1, 퍼티그, 슬립니스 같은 이 각 지표를 노드로 설정하고 각 노드 간의 이 부분 상관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관계와는 좀 다르게 이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뒤 순수하게 두 변수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HF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알파1과 퍼티그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논문에 이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좀 구글링을 통해 파악한 내용인데, HF가 일정할 때의 알파1과 퍼티그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를 통해 도출된다고 하며, 이 선형 회귀를 통해 도출한 이 HF가 일정할 때의 알파1과 퍼티그의 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이 도출된 모든 부분 상관관계 값을 다 연결을 하여서 이 그래피컬 모델링에 대입을 하게 되고,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값부터 하나씩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카이크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온이라는 이 AIC라는 기준에 따라서 엣지를 제거할 때마다 이 AIC를 계산을 하고, AIC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엣지 제거를 멈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AIC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표로 상대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종합해서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해당 결과는 이 부분 상관관계라고 해서 다른 변수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뒤 순수한 이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만을 정리하였으며, 왼쪽 결과는 이 음악을 듣기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 결과를, 오른쪽 결과는 음악 청취 중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음악을 청취할 때 이 알파2와 어로우젤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자극이 알파 파워를 증가시킨다는 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알파2와 퍼티그 간의 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선행 연구에서 정신적 피로를 유발하는 작업 후에 알파 파워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알파2뿐만 아니라 알파1에도 좀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레스팅 스테이트와 음원 청취 조건 모두 HF와 알파2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이 뇌 심장 상호작용의 결과를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알파 파워의 증가와 이 HF의 증가, 즉 부교감 신경의 활동은 모두 주관적인 이완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이완되고 좀 릴렉세이션 되었을 때 부교감 신경 활동을 나타내는 HF 값도 증가를 하고 이 알파 파워 알파 2 역시 증가를 한다고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좀 언급이 되었고 이는 또 수면 중에도 발견이 되는데 NM 수면 중에 알파 파워의 증가는 부교감 신경과 반대되는 이 교감 신경의 활동을 나타내는 LFHF 레이쇼의 감소를 나타내고 이 렘 수면 중에 알파 파워의 감소는 LFHF 레이쇼의 증가를 나타내며 부교감 신경 즉 다시 말하면 지표가 조금 HF랑 LFHF 레이쇼 이 지표가 조금 달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알파 파워랑 부교감 신경의 활동과 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좀 종합하여 봤을 때 음악 감상을 하였을 때랑 휴식 상태에서 모두 관찰되는 이 부교감 신경과 알파 파워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뇌 심장 상호작용을 대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저에 있는 신경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몇 가지 한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부분 상관계 분석을 수행할 때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데네피셜 활동과 HRV 간 양방향 모델을 제안하는 등 방향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모두 남성이기에 성별에 따른 추가 이펙트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점은 이 부분 상관관계라는 분석인데 논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여러 변수에 대한 이펙트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순수하게 이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논문들을 조사했을 때 이런 부분 상관관계 분석 혹은 인과관계 분석 등 이제 좀 단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이런 두 지표 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분석 방법들을 제 결과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지표 간의 관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이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논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논문의 세타, 알파, 두 번째 논문의 알파, 파워가 이 HLV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좀 아직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 세타, 알파뿐만 아니라 베타, 델타, 감마 이런 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파워들이 이 HLV의 다양한 지표들과 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도 현재 이 EEG와 HLV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련 문헌들을 조금 더 조사하고 단순 주파수 파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엔트로피와 같은 지표들도 함께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